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1년 11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1943년 10월 초, 연합군은 공세 4개월째를 맞고 있는 솔로몬 제도 중부 뉴조지아 지역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은 솔로몬 제도뿐만 아니라 동부 뉴기니 그리고 머지않아 중부 태평양에서도 동시에 일본군의 공세를 퍼부어가게 됩니다. 솔로몬 제도에서 일본군은 북부 부겐빌에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고 있고, 콜롬방가라에서 10월 초까지 최소 1만 이상의 병력이 부겐빌로 철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중부 솔로몬 제도에서 일본군은 북부 2개 도서의 구석에 소수의 병력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콜롬방가라에서 일본군이 철수할 때는 미군이 섬에 상륙하지 않았었는데요. 벨라라벨라는 섬의 대부분을 미군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군은 벨라라벨라 주둔군에 보급을 하기 위해 소규모 수상부대를 보냈으나 미군 항공기와 어뢰정에 걸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일본군 기록은 말합니다. 이후 야간에 수상정찰기 등을 이용해 겨우 소량의 보급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벨라라벨라 북서쪽에 몰려있던 일본군 병력은 약 630명으로 추루야 요시오 육군 대위의 지휘하에 있었는데요. 콜롬방가라에서의 일본군 탈출 작전이 계획되고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벨라라벨라에서는 그냥 전원 옥수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솔로몬 제도를 관할하는 제8함대 사령장관이 사메지마 도모시게 중장이었는데, 추루야 대위가 지휘하는 벨라라벨라의 추루야 부대에게 보낸 전문에서 최후의 1인까지 전력을 다해 황국 무인의 영광을 완전히 해라는 말을 했고, 이는 누가 봐도 옥수하라는 뜻이 명확했습니다. 또한 육군의 야쿠타케 하루키치 제17군 사령관도 보급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건투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문을 보내면서 추루야 부대의 역투에 전 국민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대목에서는 역시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싸워서 천황폐하의 기대에 부응하라는 말을 함으로써 옥쇄를 넌지시 암시했습니다. 이때는 콜롬방가라 철수작전도 일본군이 별로 자신을 못 가지고 있었을 때인데, 예상외로 콜롬방가라 철수작전이 성공으로 돌아가면서 일본군 내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해서 벨라라벨라의 일본군을 1943년 10월 6일에 철수시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역은 여러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만든 역사가 있는데요. 뉴기니 섬만 해도 서쪽 절반은 네덜란드, 그리고 동쪽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북쪽은 독일, 남쪽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기니 북쪽 바다 이름인 비스마르크에도 독일 수상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 핀시아펜이란 지역 이름도 독일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자주 등장했던 포트 모레스비의 명칭은 이곳을 처음 발견했던 영국 해군 존 모레스비 제독의 이름을 따서 지어집니다. 이외에도 다른 서구권에서 온 명칭과 원주민들이 부르던 명칭이 섞여 있는데요. 이 채널에서 슈아즐이라고 불렀던 이 섬의 이름은 18세기 후반에 프랑스 외무장관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까 이 섬은 이름만 그렇게 지어지고 이후엔 영국 식민지가 되었으며 1970년대에 독립국이 된 솔로몬 아일랜드의 국어도 영어라서 초이썰 정도가 더 맞는 발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섬이 아주 많이 등장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올 때에는 바뀐 발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해군은 이 작전에 구축함 9척을 동원하기로 했는데, 3척에는 병력 수송용 단정을 싣고 벨라라벨라에서 철수하는 병력을 받고, 나머지 6척은 이 수송 구축함을 호위하기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벨라라벨라에서 미군은 이전에 남쪽에 상륙해 북부 근거지인 호라니우를 점령하고 1943년 10월 5일까지 2개 대대를 일본군 근방에 더 상륙시켜 먼저 상륙해서 작전을 펼치고 있던 뉴질랜드군과 합세해서 일본군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추루야 부대의 저항이 완강해서 좀처럼 전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연합군은 입수한 일본군 문서와 포로를 통해 비록 일본군이 잘 저항하고 있지만 식량이 없어 굶주리는 바람에 사기가 떨어졌고, 상당수 병력이 항복하길 원했지만 간부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연합군은 이런 상황을 파악한 후 일본군에 대한 최종 공격을 계획했고,
이 시점이 바로 일본군이 벨라라벨라 철수작전을 개시한 때였습니다. 일본 함대의 지휘는 제3수레전대 사령관 이주인 마츠지 대좌가 맡았고, 이주인 대좌의 구축함 9척은 1943년 10월 6일 새벽 라바울에서 출항했습니다. 콜롬방가라에서 일본군이 철수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미군은 혹시라도 콜롬방가라 혹은 벨라라벨라에 남아있는 일본군이 언제라도 또 철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구축함을 보내 이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진 때가 일본 함대가 출항하기 전날인 10월 5일이었고, 미 함대 지휘관인 윌킨슨 제독은 함대를 벨라라벨라 인근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본인이 지휘할 수 있는 구축함 숫자가 9척이었고, 이 중 6척은 10월 6일 아침 과달카나를 떠나는 수송대에 이미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윌킨슨 제독은 나머지 3척을 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3척의 구축함은 셀프리지, 쉐벌리어, 오베넌이었고, 이 3척의 지휘관인 프랭크 워커 대령이 셀프리지에 탑승했습니다. 3척의 구축함은 10월 5일 저녁 과달카나를 출발해 더 슬롯을 따라 북상했습니다. 미 구축함 3척은 10월 5일 밤 더 슬롯에서 경계 활동을 펼쳤으나 일본 함대 출항 전날이어서 당연히 일본 함대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6일 미 구축함 3척은 초이설섬 남단을 중심으로 계속 언제 올지 모를 일본 함대를 향한 경계 활동을 펼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10월 6일 새벽 라바울을 출항한 일본 구축함 9척은 계속 남진했습니다. 일본군은 구축함 9척 이외에도 대발동정, 수레정 등으로 구성된 부대가 10월 6일 오후 5시 부겐빌섬 부인을 떠나 남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6일) 오후 연합군 정찰기가 이주인 대좌의 구축함 부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정찰기가 다시 남진하는 일본 함대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정찰기가 보고한 내용은 연합군 후방을 거쳐 윌킨슨 제독에게도 전달되었는데요. 정확한 척수는 모르지만 많은 수의 구축함과 기타 함정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진하는 일본 함대는 오후 10시 반까지 벨라라벨라 근해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접수되었습니다. 일본 함대에 비해 현재 초이설섬 근해에 있는 미군 구축함은 겨우 3척. 일본 함대보다 전력이 훨씬 뒤진다는 것을 파악한 윌킨슨 제독은 과달카날에서 수송선 호위를 맡았던 구축함 6척 중 3척을 급히 북쪽으로 돌려서 기존 3척과 함께 일본 함대에 맞서게 합니다. 추가로 합류하게 되는 미군 구축함은 해롤드 라슨 대령이 지휘하는 랠프 텔벗, 테일러, 그리고 라 벨릿의 3척이었습니다. 뉴조지아 섬 남쪽 해상에 있던 이 3척은 곧바로 북상 명령을 받고 벨라라벨라 섬을 오른쪽에 끼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 함대는 북부, 남부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구축함 3척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상하는 남부 그룹과 별개로 북부 그룹 함정들은 벨라라벨라 섬 북서쪽 10페리, 약 18.5km 해상까지 진출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북부와 남부 6척의 구축함은 10월 6일 오후 11시까지 벨라라벨라 북서부의 마카나만 근해에서 합류하도록 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수송 구축함 3척에 실제 미 함대와 전투를 할 수 있는 호위 구축함 6척으로 미 구축함 6척이 제 시간에 합류할 수만 있다면 수적으로는 대등한 전력이었습니다. 북부그룹 구축함 3척을 지휘하는 프랭크 워커 대령은 남부그룹 함대와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어서 윌킨슨 제독으로부터 일본 함대의 부겐빌과 초이설섬 사이 부겐빌 해협 통과 예정 시간은 오후 8시이고 일본 구축함은 총 9척 정도로 예상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부그룹으로부터 연락이 도착했는데 오후 11시 40분이나 되어서야 예정 지점에서 합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고 이는 원래 예정 합류 시간보다 40분이나 늦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부그룹 구축함들이 일본 함대에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남부그룹 3척이 제때 합류 못한다면 북부그룹만으로 전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해가 질 무렵 미군 B-25 폭격기 2개 편대와 이를 호위하는 P-38 전투기 16기가 부겐빌 부인 근방을 공습했습니다. 이 편대는 귀환할 때 오후 6시 30분경
북앤빌 북방 10에서 20km 해상에서 구축함 4척과 경순양함으로 보이는 함정이 남하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북부그룹 구축함 3척은 오후 7시 초이설섬 중앙에서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었고 일본 함대는 북앤빌 해협을 통과해 계속 남하했습니다. 당시 미 함대가 레이더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일본군은 이런 수상 정찰기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이날도 일본 함대에 앞서 수상 정찰기가 근처 해역에서 정찰 활동을 하고 있었고 미 함대의 레이더와 일본군 정찰기가 각각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기록에도 수상 정찰기가 오후 10시경에 벨라라벨라 근해에서 미 구축함 4척을 발견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워커 대령의 북부그룹 구축함 3척을 본 것이 확실합니다. 벨라라벨라로 접근하던 일본 함대는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구축함 9척 중 수송부대 3척은 방향을 틀어 북앤빌 남단 쇼틀랜드 섬 쪽으로 향했고 공격 임무를 맡은 구축함 6척은 미 함대와의 전투를 위해 계속 남진했습니다. 이날 밤은 벨라라벨라 북쪽 해역에 달이 밝아 시계가 아주 좋았는데요. 일본 정찰기가 미 함대 근방에 조명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했고 일본 함대가 곧 들이닥칠 것임을 간파한 워커 대령은 오후 10시 26분 남부그룹 함대 TBS 토크 비트윈 쉽스 무전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남부그룹 구축함 3척으로부터 답신은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미 함대와 일본 함대가 서로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쇼틀랜드 섬 쪽으로 일단 방향을 튼 일본 수송 구축함 3척은 후미즈키, 마츠카제, 유나기의 3척이었고 전부 1920년대 초중반에 취역했습니다. 공격부대에 포함된 구축함 6척은 먼저 아키구모, 이소카제, 카자구모, 그리고 유우구모, 시구레, 사미다레입니다. 이 6척은 전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취역한 신형 구축함입니다. 이 사진은 1943년 10월 6일 당일 전투가 벌어지기 몇 시간 전에 찍은 일본 구축함 시구레와 사미다레라고 합니다. 아마도 같은 공격부대 구축함 중 한 척에서 찍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워커 대령의 구축함 3척은 먼저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북부그룹 구축함들은 벨라라벨라 북서쪽을 끼고 돌면서 항진했는데 차례로 기암, 셀프리지, 쉐벌리어, 오베넌의 순이었습니다. 북부그룹 함정들은 10월 6일 오후 10시 30분경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적함들을 거의 동시에 레이더로 탐지하는데 그중 하나는 일본 구축함 시구레와 사미다레로 일본 함대가 미 함대를 발견한 후 수송 구축함들을 서쪽으로 퇴각시켰을 때 수송 구축함 3척을 호위하던 공격부대 구축함들이었습니다. 시구레와 사미다레는 제27 구축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일본 정찰기가 조명탄을 투하한 후 미 함대의 실루엣이 드러나자 이주인 대자는 제27 구축대에 다른 공격 구축함 부대에 합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 함대 북부그룹과 제27 구축대와의 거리는 약 17.8km였습니다. 미 함대는 곧 두 번째 일본 함정 그룹을 발견하는데 차례대로 유우구모, 카제구모, 이소카제와 아키구모였고 미 함대는 6척의 일본 구축함이 서로 합류하기 직전에 이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본 함대도 미 함대의 위치와 거리 등을 이때쯤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 함대는 보통 전투 직전에 행해지는 어뢰, 함포, 엔진 체크를 마친 후 과달카날의 윌킨슨 제독에게 적 구축함 8척 발견해 무전을 보냈습니다. 이때 미 함대는 2개의 일본 함정 그룹이 각각 구축함 4척인 걸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전력의 열세를 간파한 미 함대 북부그룹은 남부그룹의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북부그룹의 워커 대령은 TBS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답신을 기다렸지만 라슨 대령의 부대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는 바이지만 이때 남부그룹의 구축함 3척은 북부그룹으로부터 약 37km나 떨어져 있었고 TBS 무전의 수신 거리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남부그룹 구축함 3척이 도착하기 전에 전투가 벌어질 텐데 전력도 열세이며 야간 전투도 자신 없는 미 함대가 어떻게 전투를 진행할지 앞으로의 내용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